기사님, 얼마예요? 저는 택시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계속 저를 재촉했어요. 전화 끊지 마시고 그대로 ATM기로 가세요. 옆에 있던 동료에게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나 10,000원만 빌려줘. 그 순간 동료가 제 손에서 핸드폰을 획 뺏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정신 못 차리고 화를 냈어요. 전화 끊으면 나 조사받아야 된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요. 저는 60이 넘어 청소일을 하며 유튜브 하는 60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 아세요? 사실 제일 무서운 대목은 돈을 잃을 뻔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무서웠어요. 저는 60대가 되고 나서 하나씩 몸으로 부딪히며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우고 있어요. 그 이야기 오늘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제가 왜 그렇게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도 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사실 이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1장, 몸은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보수가 저 멀리서 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순간 마음이 급해졌고 정류장으로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몇 걸음도 못 가서 발이 꼬였고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찌며 넘어졌어요. 아, 나 이제 늙었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저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조금만 더 일찍 나올걸. 그런데 진짜 시련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젊었을 때 넘어졌다면 며칠 지나 훌훌 털고 일어났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 달이 다 되도록 병원을 오갔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다리를 잘못 뒤척이면 아파서 눈이 번쩍 띄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던 건 제 일을 다른 분에게 부탁해야 했던 순간들이었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힘들어서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박상미 교수님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크게 소리친다는 말이에요. 그 방송을 듣는데 제 무릎이 떠올랐어요. 사실 제 몸은 진작부터 저에게 천천히 가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 혼자 그걸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마음먹었어요. 이제는 나이 들어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을 조심하게 되면서 저는 또 다른 걸 깨닫게 됐어요. 바로 돈이었어요. 2장, 돈은 상황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상황에 맞게 사는 것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전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갖고 싶었어요. 주 야간을 힘들게 하면서도 월급날이 다가오면 저는 벌써 마음이 설렜어요. 손끝으로 결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잠깐씩 행복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옷이 도착하면 마음이 달랐어요. 입어보면 어딘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러면 또 다른 걸 찾아 나섰어요. 그렇게 월급을 몽땅 쇼핑에 쏟아붓고 보니 저축이라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통장을 펼쳐봤어요. 몇 달을 밤낮 없이 주야간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통장에 찍힌 숫자는 겨우 50만 원이 남아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집안 구석을 보니 옷과 가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무렵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여성분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커피값까지 아껴가며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여 몇 천만 원을 모았다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결심했어요. 쌓여있던 옷과 가방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집 앞 헌옷 수거함에 놓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습관을 바꿨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우선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저축할 돈을 먼저 계좌이체로 보내로 남은 돈으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박상미 교수님 라디오에서 사람이 물건을 사는 건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허전함을 채우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사들였던 옷과 가방들,
그건 물건이 아니었어요. 낯선 땅에서 혼자 견디던 제 외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돈보다 물건보다 더 크게 저를 흔들어 놓은 일이 있었어요. 3장, 사람은 언제나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실 쓰기가 참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하루 이틀을 그냥 그 친구의 생각을 하면서 흘러보냈어요. 한국으로 오는 길, 저는 태국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곳에서 숙식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담긴 배려심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렇게 우리는 10여 년을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그 친구는 북에 자식을 둘이나 두고 온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사는 평범한 엄마였어요. 새벽이건 밤이건 눈물에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그 전화를 말없이 들어줬고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면서 힘든 시간들을 함께 보낸 친구였어요. 저보다 4살이나 어렸지만 속이 얼마나 깊던지 오히려 제가 그 친구에게 더 많이 의지했어요. 제가 온라인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저를 응원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는 야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친구와 함께 살던 분이었어요. 저는 하던 일을 다 놓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친구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친구는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친구를 보내고 난 뒤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는 심리상담까지 받아야 했고 1년 넘는 시간을 힘겹게 견뎠어요. 박상미 교수님 라디오에서 상실을 겪은 사람은 그 슬픔을 억지로 치유로 하기보다 충분히 슬퍼한 뒤에야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운이고 행복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 친구를 이제는 놓아주려고 해요. 친구야, 나 온라인 대학 졸업했어. 내가 그렇게 응원해줬던 그 길, 나 끝까지 걸어왔어. 이제부터는 내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갈게. 그런데 이렇게 몸도 조심하고 돈도 아끼고 마음도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던 제가 어느 날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질 뻔한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전화 기억하시죠? 4장, 판단력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1년 전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031로 시작하는 번호였는데 저장이 안 돼 있어서 처음엔 그냥 뒀어요. 그런데 그 번호가 3번, 4번 계속 울리는 거예요. 호기심에 저는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낮고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울지검 검찰입니다. 선생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됐습니다. 범죄에 연루됐으니 조사가 필요합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나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다고. 나는 절대 안 당할 거야. 늘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 말을 직접 들으니 완전히 달랐어요. 알면서도 당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내내하면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저에게 ATM기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고 그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장면이에요. 저는 다급하게 동료에게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했고 그 순간 동료가 제 휴대폰을 뺏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 순간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전화 끊으면 나 어떻게 해? 조사받아야 된다고요.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동료들이 몰려와 자초지종을 듣더니 다들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그거 완전 보이스피싱이야. 그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요. 제가 그렇게 순식간에 판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돈을 잃을 뻔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어요. 박상미 교수님 라디오에서 사람은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히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침착한 사람도 극도의 불안 앞에서는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저는 어리석어서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틈을 정확히 노려요. 검찰 조사, 범죄 연루 같은 무거운 단어들을 던져서 상대방을 순식간에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저처럼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불안이 오히려 더 크게 작동한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저는 완전히 습관을 바꿨어요. 이제는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전화를 받게 된다면 우선 전화를 끊어버리고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기로 했어요. 몸을 다치고 통장을 보며 후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판단력을 잃을 뻔한 순간까지 겪으면서 저는 60대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온몸으로 배웠어요. 서두르지 않는 몸가짐, 상황에 맞는 돈 관리,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마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저처럼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돈 관리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시거나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을 안고 계시거나 혹은 낯선 전화 한 통에 마음이 흔들려 보신 적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모든 순간은 헛되지 않아요. 저처럼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걸 조심하고 계세요? 몸이든 돈이든 마음이든 낯선 전화든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하나하나 답글로 답할게요. 돌아보면 이 네 가지는 사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다가 넘어졌던 것처럼 저는 마음이 보내는 신호도 위험이 보내는 신호도 자주 놓치고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는 그 신호를 놓쳐도 금방 회복이 됐어요. 하지만 60대가 되고 나니 그 신호 하나하나를 놓치는 대가가 훨씬 커졌어요. 무릎 하나 다친 것이 한 달이 일상을 흔들었고 전화 한 통이 평생 모은 돈을 흔들 뻔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60대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건 대단한 걸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자주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버스를 5분만 일찍 나선 것, 월급을 받으면 저축부터 해놓는 것, 슬플 때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충분히 슬퍼하는 것, 그리고 낯선 전화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저를 지켜준 것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넘어졌고 후회했고 무너졌고 판단력을 잃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순간들을 피하지 않고 하나씩 마주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위로가 되고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